데이 66 3교시 복습하는 거. 뭘까? 공인중개사법. 공부해서 남주자 해라나. 공인중개사법.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개의뢰 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다. 복습하는 거야 지금. 중개계약 중에서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중개 실무상 주로 이용되고 있다. 순가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제시한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중개보수로 지급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수입에 증대를 도모하게 되므로 거래 가격의 상승과 거래 질서 문란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순가 중개계약 자체의 위법성은 없고 이를 통하여 투기성 거래를 조장하거나 금품을 초과 수수하는 경우 등이 위법하다. 공동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중개계약은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중개 대상물의 상태 및 종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중개 대상물의 상태 및 종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 그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 외에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중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에 해당하므로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법정 중개 보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전속 중개계약서상 중개보수 규정에 따라 중개보수를 기재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3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업공인 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이를 등록 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 사용문가 있으나 일반 중개 계약서는 권장 서식에 불과하므로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전속 중개 의뢰,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일간 신문 또는 거래 정보망의 정보 공개, 중개 의뢰인에게 정보 공개 사실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통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공개하여야 할 사항 1.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1조, 소음, 진동
영업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공개 금지의 의무 1.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의무 위반 시 상대적 등록 취소. 2.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 의무 위반 시 상대적 등록 취소. 3. 권리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 의무. 4. 공시지가 매매 교환 공개 의무 임대차 공개 가능. 개업공인 중개사 답은 중개 보수의 50% 범인의 소요 비용 지불의 의미. 중개 의뢰인이 지불하기로 한 중개 보수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지불한 소요 비용을 정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개 보수의 50%를 초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소요 비용 없이 50%를 지불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차를 위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및 통지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기재된다. 중개 계약의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개업공인 중개사의 자유의사에 따르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보존 기간을 법령상 정하고 있지 않다. 중개 계약서는 전장 양식인 일반 중개 계약서이든 강제 양식인 전속 중개 계약서이든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권리 이전용에는 물건의 기본적인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소유자, 등기 명의인, 중개 의뢰 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권리 취득용에는 희망 물건의 종류, 가격, 지역, 조건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스발상. 우리 스발상이라고 줄여있는데 오늘도 그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소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불하면 된다. 중개 대상물 관련 정보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소속공인 중개사는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으나 중개 계약서와 거래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는 규정된 바가 없다. 개업공인 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이다. 업정. 개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이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이용. 개업공인 중개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와는 관계없으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는 사이에 주된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이 사업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청문 실시의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다. 겸업 제한. 지정하는 업체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부가통신 사업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하여야 하고 운영 규정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운영 규정의 승인분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인 거래 정보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 정보 사업자의 해산 그 밖에 사유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공인중개사 사무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것 데스크로는 거래 계약의 이행을 대행하는 업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거래 정보망과는 거래가 멀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상 제도와 관련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게 되면 정보 전산망 IT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기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협동 체계가 구축되며 전속 중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기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기업공인중개사 사무관이 이용하는 정보 교환 체계이므로 일반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고 그 기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거래 정보망은 기업공인중개사 사무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매체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기능 기업공인중개사 사이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거래 계약을 성립함으로 중요한 공동 중개의 수단이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여 각종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므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유통시장의 기능을 담당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 기업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물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며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이나 가격 파악이 용이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여준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기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으로 정보가 한 곳에 모이므로 보다 많은 거래 정보를 가지고 의뢰인을 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건 중에서 보다 신속하게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거래 정보망 갈등을 통하여 부칙상의 기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지역 외의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므로 유사한 조건이나 정보를 가진 중개 대상물 간 가격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 적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 기업공인중개사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중개 활동의 능률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 완성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중개 대상물의 선택, 입지 및 권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그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한다.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직원,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 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모배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나 확인 설명서 보조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으로서 업무 정지의 대상이 된다. 주차장, 판매 및 공유시설은 입지 조건란에 기재한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소액에 따라 기재한다. 환경 조건란에 악취는 기재되지 않으며 비선호시설은 별도의 기재란이 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건축물란의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기재한다. 자동차 정비 공장의 매매는 확인 설명서 2. 주거용 200제곱미터와 상업용 200제곱미터로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 건물의 매매 확인 설명서는 매매는 다시 주거용 200제곱미터와 상업용 200제곱미터로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 건물의 매매는 확인 설명서 1.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확인 설명서 2.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에 대한 매매는 확인 설명서 1.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실제 권리 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상 에어컨이 이상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상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는 도로, 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이 1km 이내에 있는 거,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등 공시지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기본이고,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비선호 시설은 별도의 기재란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해야 되고, 환경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소음 1조량, 그리고 입지
설명서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주택정보 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기재한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된다. 확인 설명서 1에서 공통 기재 사항 기본 확인사항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거래 예정 금액 등 공시지가 또한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되어 지급 시기 포함 중개 보조원은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등의 서명 및 낙인하지 않는다. 확인 설명서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의 확인 설명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 설명 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확인 설명서의 건물 설계도 확인 여부를 기재하는 란은 없다. 확인 설명서는 거래 계약자 쌍방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중개 계약에 따른 기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이민계약에 있어서 무상이인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는 바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주어질 때 중개 의뢰인이 기업인 중개사에게 수정의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야 하여 기재한다.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비선호시설은 중개 대상물로부터 1km 이내에 사회 통념상 깊이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수거장, 분뇨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적는다. 법정 지상권, 유치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수, 계약전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을 정한다. 등기된 임차권은 권리 관계란에 기재한다. 다시 법정 지상권, 유치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을 적는다. 등기된 임차권은 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은 모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상 기본 확인사항 중 권리관계란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란이 있다.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상 기본 확인사항 중 권리관계란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란이 있다.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인 토지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기업공인 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인 토지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기업공인 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인 토지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검인 신청 의무는 폐지된 제도이다. 검인 신청 의무는 폐지된 제도이다. 기업공인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반드시 서면에 의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 소속공인 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 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증을 도구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속공인 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증을 도구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래 계약서에 관한 표준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하여 권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 권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 서식은 없는 것이며 실제 권장한다고 하여도 사용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 계약서에 관한 표준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하여 권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 권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 서식은 없는 것이며 실제 권장한다고 하여도 사용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업무 정지 대상이다. 내용입니다.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며 현재 권장 서식도 없다.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와 업무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서 교부 입자는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업무를 담당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은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다. 거래 예정 가격은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는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입자, 그 밖의 약정 내용, 그 다음에 계약일,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나? 소속공인 중개사의 경우 해당 중개 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한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분은 매도인에게 한 분은 매수인에게 각각 교부하고 기업공인 중개사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한 거래 계약서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조건의 합의만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목의 계약 매매 계약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 계약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거래 계약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단, 거래 계약서가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기업공인 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공인 중개사와 해당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 중개보수, 영수증의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폐지되었다. 중개보수, 영수증의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4교시 공법 가자.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토성, 조성, 토지, 보자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머리가 있네? 머리 보이면 어떡할 거야? 아예 안 보이게. 편하게 앉아서 하게, 알았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인데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가 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다. 시행자는 그가 수용 방식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를 실시 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학교 이거는 방금 했고, 괜찮을까?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야. 시행에 관한 설명.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정부 출연 기관은 공공시행자이므로 수용 조건이 필요가 없다. 민간 시행자, 도시개발조합은 제외하고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다시 봐봐.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지급 보증 없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고 또 정부 출연 기관은 공공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 시행자가 아닌데 모르는 질문 그렇지. 정부 출연 기관은 공공시행자이므로 수용 요건이 필요가 없다.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환지계획.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청산 등의 결정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구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는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적응 환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선정하되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오케이?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계획에 대한 설명.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이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환지 계획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고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토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보류지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여기서 토지 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따라서 토지 부담률은 보류지 면적 6만 제곱미터 빼기 2만 제곱미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토지와 무상으로 기속되는 토지 1만 제곱미터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 1만 제곱미터 더해서 그러니까 보류지 면적 빼기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토지 면적과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을 그 두 개를 뺀 것과 나누기 환지 계획 구역 면적 10만 제곱미터 빼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 토지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 토지 면적과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 해서 2만을 또 빼
보류지에서 이거를 빼고 시행자 무상과 갖고 있는 거 빼고 환지계획 구역 면적에서 또 무상으로 받은 거랑 시행자 소유를 빼. 그래서 나눠. 보류지에서 이거를 나눠서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 그럼 그게 50%가 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토지 부담률의 산시. 오케이. 도시개발 법령상 이체 환지와 관련된 설명.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 구역에 이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1주택만 공급한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딩동댕. 또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가 있다. 이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체 환지 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한다. 다만 21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부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공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인데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맞지? 그리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유지를 책정해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시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해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해야 한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 기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이다.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해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의 종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 다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 기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이다.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해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가 없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처분.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유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은 이 자리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가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찾아볼까?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어디가 틀렸을까? 다시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군.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또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여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된다.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에 대한 설명인데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늘아!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딩동댕. 그러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되지 않아. 5년 안에 행사하면 된대. 오케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하고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응?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다. 짠. 오늘 정말 미치도록 책을 읽고 싶은 날이다. 오늘 하루 종일 미치도록 책 볼 거야. 목이 퉁퉁 안 붓겠지? 하루 종일 정말 좋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이 되니까 5년, 3년 아니고 5년이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다. 문제 풀어볼까? 우리 어제 한 거 그러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교부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다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B 1번 아니잖아. 2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환지 처분의 근거가 있음에 모르겠어. 1번이 답이래. 환지 계획에 따라 어머야 어떡하니? 응?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그리고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신청 시를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환지 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B. 변경할 수 없고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가 있다. 대박.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다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다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는 환지 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확정된 청산금을 교부해야 한다.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다음 날이 계속 붙는구나. 마지막 도시개발법령상 채비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딩동댕.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딩동댕.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딩동댕.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딩동댕.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토지 등 채비지는 제외하고 조성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준공 전에 조성토지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준공 전에 조성토지인 채비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4교시 공법이었습니다.